유치현 씨는 다둥이 아빠이자 또 결혼 홍보대사 이렇게도 불리는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축가 섭외 1순위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결혼식장을 가면 거의 북박이처럼 모든 전국의 결혼식장에 다 계신다는 말이 있는데 예식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가 레파토리 베스트 3 살짝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메들리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좋죠.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에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와. 와. 야. 왜 이렇게 떨렸지? 어떻게? 아니 왜 6명의 아빠이신지 알겠어. 와, 저 파이팅. 이 운전에서 올라오는 이 성량. 야, 7시에 속단할 수 없어요. 야, 저 에너지면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도 네. 너무 커서 이 우리 친구들 너무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너무 예, 보고 그래서 싶습니다. 가족 네.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건 5년 전. 이건 5년 전. 아 이게 5년 전. 네네네네. 어머, 체체가 키가 크다. 이게 3년 전. 네. 저 아기가 이렇게 컸네요. 뭐 이렇게 엄청 예, 컸다. 이게 이제 컸다. 지지난달. 너무 뿌듯하시겠다. 와. 우와, 도레미로 되게 많이 올라갔네 진짜. 그래서 이제 많이 커서 고등학생, 고2, 중2,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3학년. 지금 약간 버벅대시는 게. 예. 이게 매년 바뀌니까. 예. 그리고 1학년 유치원생. 이렇게. 아. 6남매 발 사이즈. 이거 어렵다. 첫째 275, 맞습니까? 맞아요. 둘째는 둘째 270. 네. 지금 5단위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내의 발 사이즈는? 제일 중요하죠. 아내의 발 사이즈는? 제일 중요하죠. 어허! 250, 250, 아니야. 245, 아니. 255, 아니. 더요. 240. 280, 300까지 가겠는데 그러다가. 뭐 야오밍이야? 어떻게 그걸 모르고. 아내 발 사이즈를 모를 수가 있지? 제가 저는 240이거든요, 아내가. 240에서 245. 맞아요. 보통 네. 40에서 40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인 그렇죠. 사춘기인 거네요. 또 3명이 지금 사춘기면 뭔가 좀 약간 좀 더 격할 것 같은 그런 좀 걱정이 되는데 어때요? 근데 그게 저희는 그거를 사실 전혀 못 느끼고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사춘기가 힘들다는 게? 그러니까 온전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저희가 홈스쿨링을 좀 이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생긴 어떤 효과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관계가 좀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뭐 중2병 같은 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춘기가 딱 오면 하는 저희의 어떤 루틴이 있어요. 사춘기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사춘기 여행. 15세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셋이만 떠나는 거예요. 그 아이와 15세가 된 아이와 저희 둘만. 그럼 좋을 셋이서 것 이제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벌써 이제 첫째, 둘째는 갔다 왔고 셋째 같은 경우도 나는 어디 갈 거야를 자기는 뉴욕에 가야 된다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네, 그렇게 정하면 이제 우리가 계획을 짜는 거죠. 둘째 같은 경우는 그 사춘기 여행을 가고 싶어서 갑자기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나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 아 변성기가 나 왔다고? 온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사춘기 안 온 것 같아. 이랬더니 아니야 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 나도 여행을 가야 되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그 시간을.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행히 잘 지나가나 보다. 어머. 생각해. 사춘기 여행. 한 번은 꼭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오다니. 예. 응? 제가 생각했던 거는 육아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았었는데 육아 말고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상하신데. 제가 붙여준 별명인데 투게더병이라고 다 같이 있는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뭐 라면을 끓였으면은 다 같이 다 불러야 돼요. 빨리 나와 지금 안 먹으면 불어 다 부르고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다 같이 버리러 나가자 그러고 단체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나이가 다 다른데도 캠핑을 가면 다 가야 된다 그러고 캠핑을 코로나 때 저는 매주 다녔습니다. 매주. 매주를 1년 반을 다녔어요. 70번을 한 주도 안 빼고 간 거예요. 스케줄을 안 잡을 정도로. 특히 그 비찬이, 강찬이는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잖아요. 걔네가 캠핑장을 따라와요.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동생들하고 놀고 아빠하고 불멍을 하고 고기를 같이 꺼먹는 거는 자기들도 너무 자극이 된다고. 우와. 아빠가 독립을 하지 못해서 이상하게 제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아이와 제가 너무 뜨겁게 열애를 하고 있었나 봐요.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아빠의 심정처럼 굉장히 큰 상실감을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삐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잠을 못 자기 시작하고 우울해하고 비찬이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아침에 이거를 어떡할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남편이 좀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두 분이 이런 고민으로 금쪽 네. 상담소를 찾아주셨군요. 우리 수제자님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과하지 않나. 왜냐면 제가 그 친구 이제 애기들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이었는데 한번 그 일본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걔네들은 다른 나라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거야. 자기 친구들하고 연락한다고. 그래서 너무 막 세상 관심이 없어. 아빠가 뭘 하든 어딜 가든 뭐든 관심이 없어. 빨리 숙소 가고 싶은 거야. 와이파이 잡아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니까. 야, 그런데 캠핑을 다닌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데요. 네. 근데 이게 증상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다 같이 투게더병이면 매일 저녁에 이렇게 미드나 요즘 유행하는 예능이나 그걸 하나를 골라서 아이들하고 매일 하나씩을 보고 자요 저녁에.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자기한테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큰애가 이제 조금씩 늦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함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어디냐고 그러고 우리 이거 볼 건데 넌 어떡할 거냐고 그러고 본성이 올라가. 넌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말투가 짜증이 났어요 아빠가. 넌 어떡할 거야?
그 쓰레기 버리러 나가실 때 같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혼자 버리고 오면 되면 간단하겠다 싶거든요. 그런 순간까지도 이제 어떤 데이트였으면 해서 쓰레기 이게 뭐 등원 버리는 데이트, 뭐 데이트? 이게 제 삶에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데이트. 순간들이 나한테 좀 이렇게 환기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등원 데이트, 하원 데이트, 뭐 목욕 데이트, 식사 데이트, 분리수거 데이트. 분리수거 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실제 그게 돼요. 아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스케줄이 좀 급해요. 그럼 이제 버스 전용 자로를 타야 빨리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설마. 그것 때문은 아니죠. 인원을 찍어야 돼서 네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원래는 그 전에는 그것도 다 태웠는데 근데 이제는 6명을 조금 골라요. 정원을 누가 갈래 이렇게 골라요. 그래도 당당하게 차에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우리 6명 이상 탔습니다. 그렇죠. 법은 지켜야 네. 돼요. 그렇죠. 제가 워낙 그냥 그 시간이 또 여정이 되고 데이트가 되는 데이트가 거면. 되고 데이트가 여행이 되는 되고. 거죠. 네. 아이들을 꼭 몇 명 챙겨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가지고 거의 원래 뽀뽀하는 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늘 버릇을 잘 들였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뽀뽀하기도 하고 네. 일어나는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뽀뽀하는 걸로 그럼요. 네. 부부 엄마 그렇죠. 아빠가 좋죠. 네. 그렇게 하는. 다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내 거실에 TV 뭐를 고치고 있었어요. 뭘 연결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보인단 말이죠. 아이들이 나오면 나와서 나를 봤을 텐데 식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걔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야. 막 이렇게 두근두근. 이거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 나 왜 이러지? 그러더니 내가 식탁으로 못 가겠는 거야. 그리고 방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게 이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밥 먹어 이게 아내가 이제 그러고 뭐 아빠 식사하세요 이제 하는데 나 그냥 배가 안 고프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못난 아빠고 너무 창피하고 아니 왜 자꾸 눈물을? 진짜 눈물 네, 썩썩거리세요. 그리고 첫째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무렵에. 그때. 그 무렵에 하필 딱 교회에서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진짜 처음 연애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기뻤어요. 근데 그게 엄청 기뻐서 응. 우리 때를 막 떠올려가면서 셋이서 데이트 갔다 오면 셋이서 밤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갔었어? 아니, 나는 막 내가 설레어서 연애를 막 가르쳐 줘요. 왜 그런 거야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가르쳐 주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져요. 네. 네. 말할 땐 좋다가 그리고 뒤돌아서서 걔가 그 얘기를 조금 설렁설렁 듣더니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아요. 받아야지 그럼. 전화를 깔깔대고 막 웃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얼마나 좋은 건데. 나는 원래 항상 8시 반에 나가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방 앞에까지 가요. 이렇게 참고 뒤돌아서서 와서 혼자 운동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우울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서 근데 네. 매일 아침에 이제 제가 잠을 체크하거든요. 잘 잤어? 몇 시에 깼어? 얼마나 깼어? 금방 잠은 들었어? 이런 걸 항상 이제 물어보는데 최근에 가장 심할 때가 1시간에 한 번씩 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뭔가 마음의 병이 심해지는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함이 생겨서 수면제 처방 받아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효과가 네,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너무 더 힘들더라고요. 그 먹고 잠을 못 자면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 어떤 이런 상실감 이제 제가 완전 무너졌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잠을 며칠씩 못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씩 못 자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너무 졸리니까 그때 쓰러져 자고 이런 식으로 한 3, 4일의 하루를 자고 이런 식으로 버텼던 때입니다. 그리고 비찬이랑 이제 자기랑 같이 노래를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비찬이가 요즘에 에어컨 설치를 하면 아들이랑 둘이 다니면 정말 돈도 부족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행복하고
제가 에어컨 그 회사에서 또 일을 했었던 젊었을 때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기술이라면 그게 있으니까 금방 접근이 되겠다. 아니 그래도 근데 노래를 부르셔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노래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스케줄 없는 날. 그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이걸로 너무 좋지 않을까. 어허, 뭐 야.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네. 근데 뭐 너무나 열정적으로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대하시는데요. 너무 좋은데 그래도 조금 과하시다. 어제는 좋은데 그래도 조금 과하시다. 어제는 좋은데 좀 과하신 것 같긴 해요. 시원해. 네. 막, 네. 그럼 좀 과하죠. 네. 아니, 근데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명선 씨가 남편인 지원 씨에게 투게더병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첫 번째는 생각해 보는 게요. 한 바구니 육아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한 바구니 육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가 많고 여러 명이잖아요. 6명인데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대에 따라서 아이들 좀 대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되고 성별도 다 다르고 또 애들이 다 특성도 좀 다르니까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각각의 개인마다의 좀 특징과 또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제 다둥이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릴 때는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한 바구니 안에 이 다둥이들을 다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키우는 약간 그런 면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원 씨와 아이들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지현 씨는 약간 미분화, 분화가 안 돼 있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미분화, 분화가 안 돼 있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미분화. 우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서 처음에 그죠? 수정란에서 이게 딱 착상을 하면 이제 애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쭉 발생을 하면서 분화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분화가 안 돼 있으면 약간 다 이렇게 엉켜 있는 거지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약간 그런 면. 그래서 이 아이들과 나와의 엄청난 사랑과 끈끈함과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그 관계로만 자녀를 보면 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애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분화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엉켜 있을 때 한 덩어리로 가장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저도 겪는 거잖아요. 이 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크는구나를 처음 경험한 거니까. 그 큰 아이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도 모두가 그렇게 되겠구나가 저는 좀 이렇게 뭔가 먼저 이렇게 과대망상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고 걱정을 미리 하는 또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 이제부터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도 다 그렇게 커버리겠네. 막 그러면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제 예, 그런 상태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슬퍼해서 큰애가 이제 복싱에 관심을 갖고 복싱을 다니고 싶어 하길래 그러면 같이 다녀봐라. 오 좋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오두리 하셨구나. 뭐 근육 안면 마비가 그때 왔어요. 안면 마비가 그때 왔어요. 얘가 그리고 운동을 되게 비찬이가 엄청 잘해요. 체육관에서도 거의 1등으로 잘해요. 선수들만큼. 그런 소리 막 들으니까 뭔가 세워져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는 혼자 바보같이. 그 저는 진짜로 매일매일 하늘이 노랬습니다. 정말. 저한테 하늘이 노랬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가기 싫다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갔을 때 너무 다 쳐다보고 너무 죽을 것 같이 하고 그렇게 제가 한 달 보름 정도를 하고 바로 마비가 온 거예요. 네.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왜 모두가 이렇지 않은 상황에 길들여져서 왜 나를 병이라고 말을 할까? 그렇지. 막 그게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내가 진짜 수렵 생활하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나? 같이 내가 사냥을 나가면 20살 된 아들 같이 사냥 나가고 같이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런 그런 생활을 해야 이게 내가 채워지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시대가 나를 못 붙여주는 건가? 막 이런 마음에 시달리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지연 씨가 이 자녀들과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근데 이 자녀도 나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를 좀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거리를 나이에 따라 발달 단계에 따라 또 아이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조절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요. 부모와 아이와의 정서적인 거리가 한 45cm 정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해요. 또 그렇다고 또 막 딱 45cm 막 또 제서하라는 건 아니지만 되게 45cm면은 이게 내 품이라고 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 유지하는 게 조금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게 내 품 안에, 이렇게 품 안에 자식 그러잖아. 내 품 안에 이제 이렇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으면 아이들이 좀 답답하죠. 그리고 좀 부담스럽고 또 그거를 잘 맞춰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아빠한테 되게 좀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원 씨는 어떠세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인정이 되나? 아 그럼 그 아내가 늘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 또 이렇게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실제 마음이 좀 어떠세요?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홈스쿨링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요 근래 또 아이들 5을 큰애부터 5째까지를 지금 학교를 보내요. 지금 지난달에 선택을 했어요. 네.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설득을 하더라고요. 또 일리가 있는 말이어서 그래 우리 10년 홈스쿨링 행복했고 관계 튼튼하니까 학교 애들 경험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보냈는데 지금 보내고 이제 2달이 좀 넘었거든요. 그 낮 시간이 너무 심심하고 너무 별로예요. 네, 요즘에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캠프 있죠. 같은 거를 많이 가는 시즌이잖아요. 근데 비찬이가 이제 다니던 교회가 있고 교회를 한번 옮겨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다녔던 교회가 있고 다니는 교회. 근데 얘는 여기도 친구가 있고 저기도 친구가 있으니까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 갔어요. 그 캠프를.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의 시간이 한 열흘 넘게 애가 없었던 거예요. 애가. 그럴 수 있죠. 17일 동안 없었어요. 아, 나 어떡해. 17일 동안 없었어요. 17일. 17일 동안 없었는데 아빠가 되게 서운해하고 이제 애들 방학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학교를 보냈으니까 방학만을 기다렸는데 방학 때 계속 캠프로 가고 집에 계속 없으니까 아빠가 너무 힘들었는지 학교를 보낸 거에 대한 이제 원망을 괜히 보냈어. 원망 섞인 이제 명순 씨한테.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수련회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시간이 다 없어졌다고. 중학교 무렵 때 이제 제가 비찬이가 약간 세상을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고 궁금하지. 경험해보고 싶어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길 보내보는 게 어떨까 그랬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울고 불고 오열을 하고 오열. 네. 나는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다가 아니라고 내가 안 보낼게라고 이제 당장 그 얘기를 접었어요. 그때 그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보낸다는 얘기에는 듣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왔어요. 듣자마자 말도 안 돼. 내가 비찬이를 기숙사 가면 끝이야. 이렇게 이제 진짜 어떤 게 끝이죠? 기숙사. 그렇게 막 아직 걔랑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나 걔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너무 많아. 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거를 나는 뺏기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내가 막 말을 했었던 그러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매여 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가 별거 아닌 행동을 해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느껴지고 너무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너무 살아가니까 그런 짝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그런 결핍을 막 매일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되게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계속 재밌는 것들을 놓게 되고 막 수영장도 막 집에다가 해줘야겠다. 뭐 헬스하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큰아들이랑 항상 8시 반에 무조건 헬스하고 당구대도 내가 가운데 놓고 그래서 그래서 좀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집을 봐야 되나? 막 그런 걸 보고 그래서 테라스 있는 집에 이사를 가. 그래서 거기다가 수영장을 제가 막 기가 막히게 꾸며놔. 근데 하루하고 안 해, 애들이. 그쵸. 하루 첫날은 와 했다가 둘째 날부터는 네 하고 싶다 네. 할게요 뭐 이러니까. 그것도 난 바라보면서 아. 물을 버리면서 뭐 이런 거에 계속 시달리는 거. 그러네요. 아니 이 정도 느낌이면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그냥 모래성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쓸 게를 저는 지난 10년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실감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한 그 사랑의 대가가 이런 상실감이어야 하는 건지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계속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모래성이야? 이런 질문이 저를 되게 괴롭히는 거고. 아니 제가 우리 지원 씨께 꼭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우리 지원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아이들이 눈앞에 없을 때는 좀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함께 있을 때의 하루는 너무너무 금방 지나가고 그게 행복하죠. 네. 근데 아이들과 없을 때의 그 하루는 안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지원 씨는 행복과 불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 같아요. 아까 왜 아이들을 계속 다둥이를 낳으면서 내가 시간과 공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얘네들한테 내가 좀 이걸 아빠가 같이 할게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한 공간 안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퀄 행복. 그게 투게더잖아요. 네.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누군가가 내 시간과 공간에서 빠져나가 있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 내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시간을 쓰지 않아. 그러면 이퀄 행복하지 않은 일종의 불행. 왜냐하면 슬퍼지니까 이거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순간 막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아까 막 모래성이 막 다 무너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어떤 그냥 모래성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모래성이야?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보내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눈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느끼는 거지. 시간은 측정할 수 있어요. 내가 몇 시간을 아이와 같이 보냈느냐. 공간도 측정 가능해요. 공간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은 이건 그냥 측정할 수 없는 그냥 마음이거든요. 굉장히 깊고 뜨겁고 아주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깊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원래 지원 씨 마음 안에 언제나 옹달샘처럼 한 바가지 푸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샘솟고 샘솟을 텐데 이 사랑을 시간이라는 어떠한 몇 시부터 몇 시 오늘 몇 시간을 아이와 보냈는가 하는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같이 있었느냐로 이 옹달샘 같은 무궁무진한 이 사랑을 굳이 측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